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특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M&A라는 건 결국 그 부동산 중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사건이 많이 몰리고 소문이 나는데 기업들이 모이고 결국 기업에 대해서 M&A를 하는 거니까 사람과 사람을 M&A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업체 또 유망한 업종 요걸 내가 갖고 싶다 그래서 그 회사의 지분을 사고 M&A 방식 뭐 지분을 사는 경우도 있고 경영권을 획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회사 자체를 합병해서 신설 합병 법인으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 계속 가든지 이제 우회상장이라는 게 결국 이제 비상장 회사가 이 대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셀트리라는 회사가 그냥 상장 법인인데 규모가 크지 않은 그걸 이렇게 껍데기를 딱 사가지고 상장을 시킨 경우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우회상장인데 근데 그런 건 주로 대전 이렇게 충남 지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맡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건들에 대한 풀이 없고 첫째가 두 번째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M&A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여서 뭐 하나라도 실수가 되면은 실무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3일 회계부에는 몇 개인데 저희들이 실수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변명할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실무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대형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요즘 많이 느낀 거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그럼 이렇게 또 반면에 제가 지금 대전 이렇게 인근 지역에 심지어는 서울의 회사까지도 제가 고문을 하고 있는 회사는 절대 하다못해 어떤 해외와 계약서라든가 쪼잘한 계약서도 다 저한테 메일로 보내서 검토를 하고 또 소송이 생기면 저한테 맡기지 다른 데를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게 중요하구나. 이 단발성으로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세무기장부터 노무관리 그 다음에 뭐 법인 등기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이 생기면 소송까지 이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기장, 노무관리, 등기 이런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알아가고 신뢰 쌓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걸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뭐 세무기장이야 이제 주로 직원들이 하는 거고, 기장이야 뭐 이제 세무 직원들이 하는 거. 노무관리도 결국은 이제 사무장이나 노무사무장의 직원들이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노동청하고 근로감독관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때 변호사 같이 가서 조율을 해주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건데 이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거든요. 기업들 보면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보면 항상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엔젤 투자도 받고 막 하려고 하는데 엔젤 투자도 쉽지가 않거든요. 기업이 오죽 어려우면 엔젤 투자를 받을까. 이 엔젤 투자의 목적은 소액의 다수의 이렇게 주주들을 모집해가지고 조금씩 넣은 다음에 목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요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벤처캐피탈, 이제 VC라고 하는 그런 데라든가 또는 창투사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갖다가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원래 창업주 지분이 너무 낮아지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그 투자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거의 노예 문서에 가깝거든요. 언제까지 상장을 못 시키면 너희들은 뭐 우리가 투자한 돈의 300%를 내든지 아니면 지분을 포기하고 나가야 된다든가 뭐 요런 거거든요. 발전 도상에 있는 기업들 대전에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런 기업들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괜찮은 기술이 있으면 기술 자체를 요즘 특허 기술 자체를 담보로 해서 기술신고에서 돈을 대주기도 하고 이런 것 여러 가지를 아니면 또 괜찮은 투자자들끼리 아니면 상장과 비상장까지 연결시켜서 그렇게 좀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도 돈도 벌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할 때는 그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투자가 딱 시작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지켜볼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잖아요. 뭐 상장을 목표로 가면 IPO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장 때까지 기간이 있지만 그때 이제 그걸 또 보고 이걸 그 주식을 공모할 때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지만 방금 말한 그런 케이스는 반드시 이제 금융 다단계나 금융 사기 비슷한 그런 이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또는 뭐 그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자기 기업이 그게 이제 법무법인을 통하든 회계법인을 통하든 이렇게 쭉 우리 기업이 이렇게 세무기장부터 노무관리나 어떤 뭐 법무까지 이렇게 쭉 그 법무법인이 됐든 회계법인이 있었다. 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 우리의 어떤 뭐 기술, 뭐 경영 노하우라든가 또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대표의 성실성 또는 대표의 신뢰성 이런 걸
보증한다, 보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그걸 진행하고 싶다라든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뭐 금융 사기도 방지할 수 있고 투자하시는 분도 좀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뭐 이런 거죠. 분쟁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 몇 억짜리 차용증을 쓰는데요. 진짜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담배 그 은박지 각 있잖아요. 은박지 거기다가 차용증 쓰는 분도 봤어요. 예. 1억 5천짜리 물론 친했으니까 그랬겠죠. 안 받는 놈도 많죠. 그러면 그분은 그걸 받아서 나중에 이게 뭐 이게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뭐 이것 갖고 또 이제 말들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예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걸 특히 이제 어떤 한 회사의 대표라든가 또는 나름 자기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나서 해도 아니 전화 한 통 해서 그 대답을 듣고 거기에도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만 지켜줘도 법적인 분쟁 또는 이렇게 일단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아는 사람들끼리 생기는 거거든요. 뭐 친하든 안 친하든 관계가 있으니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괜히 얼굴 붉히고 감정 나빠지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전화해서 물어봐서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합디다. 제가 배우잖아요, 골프를. 그러면은 일관성 있는 스윙, 그 다음에 요령을 부르지 말고 꼭 골프에는 지켜야 될 몇 가지 룰, 그런 걸 잊어먹으면 골프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